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난로의 연료 주입구 밖으로 흘러넘친 등유에 한순간 불이 옮겨붙더니 그 뒤 등유로 젖은 담유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 한파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유익한 석유 난로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석유 난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유 난로 주변에는 이불, 옷 등 잘 탈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치우는 것과 화재에 대비해 난로 근처에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난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잘 고정시켜주고 다른 방으로 가져야지. 작동 중에는 난로를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되며 연료를 주입할 때는 반드시 난로를 끄고 어느 정도 열을 식힌 후 연료를 주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넣을 때는 주변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실수로 흘렸다면 즉시 닦아서 제거하고 연료 주입 후에는 주입구를 완전히 잠가야 합니다. 또한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의 물이 끓어 넘치면 불꽃이 튀므로 넘치지 않도록 물을 적당량만 담아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석유 난로에서 불이 났다면 소화기나 모래 혹은 물에 적신 담요를 덮고 공기를 차단해 재빨리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등유를 비롯한 시너, 접착제, 아세톤, 왁스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석유난로. 안전의식 없이 사용하는 자에게 재앙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 명절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남들보다 조금 일찍 휴가를 받은 주린 씨는 모처럼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 휴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씩겠습니다. 예. 꿀 같은.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요? 예. 예, 제가 그럼 모시러 갈게요. 네. 갑작스럽게. 명절 당일 올라오신다던 시부모님이 며칠 앞당겨 오신다는 말에 당황한 것도 잠시. 난리 나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집안 청소를 소홀히 했던 탓에 불이 나게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하는 시간 좀 없어 닦아요.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100만 기침이 다 날 지경입니다. 아우, 이제. 낮은 층에 살다 보니 늘 꽁꽁 잠가뒀던 베란다 문까지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주린 씨. 몇 년 전 도둑이 든 후로는 늘 조심하는 습관이 몸에 뱄던 것인데 혹시나 하는 걱정에 현관문도 다 열지 않고 안전고리를 살짝 걸어 열어줍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네요. 아휴, 이제 설거지를 좀 해볼까? 이제 싱크대에 한가득 담겨있는 그릇들을 설거지할 차례. 그런데 그때 목에도 끝이 없어요. 호진이 엄마 못 가져왔어요. 세탁소 아저씨 얼굴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손에 들린 세탁물이 자신의 옷인 것도 분명했지만 아저씨, 그냥 사이로 주세요. 하여가 호진 엄마도 현관문만큼은 절대로 쉽게 열어주는 법이 없는 주린 씨는 세탁물이면 저렇게 해서 세탁물을 받을 때도 안전고리 틈으로 받을 만큼 안전의식이 철저했습니다. 철저하네요. 아휴, 발이야. 아휴, 이제 겨우 다 끝냈네. 그렇게 청소를 마친 뒤 우선 베란다 문부터 닫고 창문 열림 경보장치를 작동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 주린 씨. 누워볼까? 장장 몇 시간에 걸친 대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다 쑤시는 통에 잠시 눕는다는 것이 그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찌된 일인지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옴짝달싹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린 씨. 뭡니까? 뭐죠? 그 사이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인데 귀중품들을 모두
모조리 빼앗은 강도는 우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한편 이곳은 고3 수험생 수영이네 집. 고3이 된 뒤론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한 수영이는 명절에도 혼자 집에 남기로 했는데 수영아, 국대 와서 밥 잘 챙겨 먹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문 열어주면 절대 안 돼. 문 열어주기 전에 확인하는 거 잊지 마. 아, 네. 저 19살이거든요? 맨날 취급은. 그러게 말이다. 다 큰 아가씨구만. 하는 수 없이 딸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나서는 것이 몸내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재차 강도를 하고 나서는데 무슨 일 있으면 인터폰 옆에 경비실 버튼 있거든? 그거 꼭 누르고. 알았지?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 어서 갑시다. 그렇게 혼자 남은 수영이는 몇 시간째 앉아 문제지를 푸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배꼽시계가 정확히 밥때를 알려줍니다. 엄마가 미리 끓여놓고 간 국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려놓고 국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수학이라면 자신이 있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의 직면. 내가 오늘 넌 꼭 푼다. 오기가 발동해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한 수영이. 그만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은 것도 잊은 모양입니다. 다 풀었다. 갈증이 밀려와 물을 먹기 위해 나온 수영이는 온 집안에 가득한 연기를 보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됩니다. 급하게 가스불을 껐지만 냄비는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 수영이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집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두었지만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절대 함부로 문 열지 말고. 그렇죠. 귀가 닳도록 들어온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 다시 문을 닫습니다. 잠시 후 대충 라면으로 저녁을 깨울 모양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강도가 들어온 것. 소리 지르면 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수영이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문단속을 철저히 했던 것은 물론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주린 씨와 혼자 있던 수영이가 강도를 당한 까닭은 두 사람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어떠한 실수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주린 씨와 수영이가 강도를 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문단속을 철저히 했던 두 사람이 강도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철저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자, 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아, 둘이 선후배는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선배입니다. 아우, 선배가 대신해 줘야겠네. 아이고, 뭐 그럼 후배를 위해서 한번.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요새 황현희 씨가 너무 잘 맞춰가지고. 어쨌든 말이죠. 정답은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습니다. 그 문 열 때 이게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 잘 열어보셨나 안 열어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몇 번만 정말 세게 왔다 갔다